안녕하세요. 이수영 세무사입니다. 컨설팅 비용 영원 건설업 등록 알려주는 세무사 이수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스스로 등록하기 신설법인 편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할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이 옆에 오른쪽 보시면은 전자책 구매 혜택, 지금 왼쪽에 이게 전자책 표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스스로 등록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을 업체에다가 대행을 맡기면은 뭐 최소 10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한번 아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책입니다. 전자책 이건 5만원인데요. 뭐, 이게 5만원의 가치가 있건 없건, 뭐, 그건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이 전자책 5만원짜리를 구입하셔서 스스로 등록을 진행하시고,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 기업 진단은 어떠한 경우든 이거는 본인이 직접 못하고 저희와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진단을 의뢰하셔야 되거든요. 저한테 의뢰하시면은 요 교재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수수료를 10% 할인을 해드리니까, 뭐, 교재값은 충분히 충당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이 교재가 없으면 이 영상을 뭐 볼 수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제 책을 강매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스스로 등록하기 신설법인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사업이야 뭐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제 1장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개요되어 있는데, 자,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업무 분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자, 전문건설업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이 업종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건설업은 업종 내에 업무 분야가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 분야가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업무 분야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업무 분야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업무 분야가 하나니까 그냥 이것만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뭐 토목 등등등등을 축조하는 공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밑에 정리하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려면은 업무 분야 중 최소 하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유일하니까 요거를 주력 분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구조상 그런 거고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유형과 절차 이해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목만 보고 들어오셨으면은 죄송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등록을 할 겁니다 라고 이러한 의도로 오신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1번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 뭐 정리하면은 신설 법인으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또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뭐 제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업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내가 건설 시공도 좀 해야겠다, 철근 콘크리트와 관련된, 요렇게 건설업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할 땐 2번 유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토철상 면허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집안조성 포장공사업의 토공사 주력 분야인데, 토공사업으로 하다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도 하고 싶다 하면은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건설업을 등록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할 때,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상하 수도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토출상 이렇게 3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경우. 그 여러분들은 지금은 1번에 해당하지만 나중에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 뭐 필요에 의해서 토공사나 아니면 상하수도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3번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할 건데 3번 유형에 대한 등록 방법 또는 자본금 계산 방법들을 확인을 하시고 또 따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이제 신설법인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는 걸로 이제 통칭을 해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장단점을 비교해 놨는데 이거는 뭐 비교 교재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신설법인으로 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장단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건 그럼 도대체 신설법인이 뭐냐? 저 법인이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설립한 법인이 있는데 여기다 내려고 하면 신설법인입니까? 아니면 저 1년 전에 설립한 법인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신설법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관리 규정에서는 신설법인을 정의를 하죠. 법인 설립을 하고 건설업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두 번째 요건. 자, 이게 신설법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90일 이내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영업 실적 보통 이제 매출을 말하는 거니까 매출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뭐 어떤 그 영업 행위를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려는 준비만 하고 등록 신청을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90일이 경과되면은요, 아니면 매출이 발생하면은요, 이 법인 버리고 새로 하는 건 아니죠. 그때는 위로 올라가서 제 동영상 다른 편을 보셔야죠.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회사는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은 아직 등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설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로 가서 한번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신설법인,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을 하는 거니까 쭉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법인을 설립합니다. 두 번째,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세무서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이 중에서 자본금을 얼마 이상,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5천만 원 이상,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등록해둔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요 1억 5천만 원을 법인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는 거죠. 요게 자본금 요건인데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술자를 고용해서, 기술자도 등록 기준이거든요. 입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금 준비를 해놓은 거를 저희 같은 진단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기업 진단을 의뢰해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서 자본금 요건도 충족하시고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는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 절차를 다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서류는 자연적으로 파생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거쳐서 이제 수리된다고 그러거든요. 건설업 등록이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건설업 등록이 수리되면은 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건설업자. 자, 요 절차를 저하고 같이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이제 법인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인 등기를 할 때 등기 사항 중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을 지금 상세 이해라고 했지만 일단은 상세 이해까지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대략적인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건설업 등록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장비는 필요 없고 시설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기술자는 2명 이상인데 자격 갖춘 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공제조합의 일정 금액, 뭐 대략 한 5,03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금액, 자본금의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면은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 주는데 요 네 가지 등록 기준을 충족을 해서 등록 신청서에다가 이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이면은 그게 등록 신청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이 실질 자본금은 기업 진단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계산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보다 더 먼저 법인이기 때문에 납입 자본금, 법인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들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이 요소를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자라든지 공제조합 출자는 이거는 설립 등기 이유인데 사무실은 법인의 본점 주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점 주소도 등기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건설업 등록 기준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등록 기준 사무실을 그 어떤 적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무실을 등기를 하기 전에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 건설업 등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점 사무실로 부여해놨다가는 나중엔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법인 등록을 하기 전에,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등록 기준이 4가지가 있고, 지금은 이러한 4가지 요건 중에서 법인 등기를 할 때는 1번과 2번을 좀 사전에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등록 기준 나머지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법인을 설립하러 가야죠. 법인을 설립하러 가겠습니다. 4장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셀프 등기 요즘에는 뭐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시죠.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법무사는 이제 그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로 하실 겁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해야 되니까 2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을 납입해서 설립하든가, 아니면은 뭐 1,000만 원 정도로 설립하고 이제 며칠이 조금 이제 약간의 텀을 두고 내가 자금을 다시 모으는 동안 일단은 설립 먼저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하시겠죠.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납입 자본금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 요거 말씀드렸죠. 사무실, 등록 기준 사무실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사항 중에 사업 목적, 이 법인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 들어가 있어야죠. 우리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여러분들은 등록하려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원은 자, 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말하는 건데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사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그 중에서 한 명을 특정해서 대표이사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 이사와 감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를 결정을 하시고요. 상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결정을 하시면 되죠. 단, 이제 상호를 하나를 정해서 법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네요.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호를 선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른 상호, 한 개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 해가지고, 일주의 금액, 이 일주의 금액은 뭐냐면은, 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우리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때문에 1억 5천만 원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납입 자본금이고, 그러면 주식회사, 만약에 A 건설이라고 한다면은,
이 A건설은 태어날 때부터 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 A건설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그런데 이 법인 설립 등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법인은 없잖아요. 내가 설립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발기인. 발기인이 1억 5천만 원을 개인 계좌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법무사님한테 주고, 나 이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법인에 납입해서 이거를 이 법인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 가지고 1억 5천만 원짜리 법인이 등기가 된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럼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이제 발기인은 더 이상 발기인이 아니고 주주가 되는 거죠.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주주가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뭐 각각 0.5억, 0.5억, 5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혼자 1억 5천만 원 다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식인 거죠.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주식인데, 이 주식은 이제 주권이라는 그 어떤 유가증권 형태로 이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주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면은 그냥 그 주주명부에 등재를 함으로써 어떤 주주의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주권을 발행하면 일주에 발행하거나 안 하거나 이건 무조건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일주에 10,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면은 몇 주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15,000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A, B, C가 5천만 원씩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5,000주 이렇게 주식을 주는 거죠. 이 주식이 그 어떤 투자에, 그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그 주주로서 투자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회수하겠다 그러면 이 주식을 회사에다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 이렇게 조그만 회사는 잘 안 사잖아요. 근데 큰 회사들은 증권회사 가서 이제 상장돼 있으면 거기서 팔면 되니까 팔리는 거고, 이런 비상장 주식회사는 안 팔리죠. 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요 주식으로 이 회사의 그 어떤 투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설립을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사무실, 뭐 상호 이런 것들을 쭉 다 정해갖고 보통 법무사님이 대행을 해주죠. 수수료 일부 내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설립됐으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그 개관 도표에서 봤지 않습니까? 계좌에 돈을, 법인 이제 1억 5천만 원 발기인 계좌에 있는 거를 법인에 이체해야 되는데 법인 계좌가 없잖아요. 은행 가서 법인 계좌 만들려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오래네요. 아,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죠. 그리고 뭐 이거는 계좌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은 과세 목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세무서에 가셔갖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죠. 업태 건설업 종목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으로 이제 첨부서를 붙여갖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뭐 물론 이제 세무사 그 기장을 맡길 세무사가 선정이 돼 있다, 뭐 저로 했다 그러면은 제가 해드리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직접 하시려고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등록을 해야지 종목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기재를 해줘요, 세무서에서.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 없는데 등록을 아직 안 했잖아요. 우린 등록하는 과정을 저하고 보시는 거잖아요. 등록을 안 했는데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어떻게 넣죠? 못 넣는 거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 이제 일정을 계획을 이렇게 쭉 스케줄을 짜보니까 한 뭐 20일 뒤에 날짜에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등록 신청서 이제 저하고 뒤에서 보실 텐데, 그거를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첨부를 하면은 이게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내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겠다는 거 이유 없이 그거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 계획서와 유사한 개념이 돼가지고 이게 담당자마다 뭐 이거를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뭐 당신 나중에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설마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안 내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재해 주는 분이 계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업태, 도소매, 종목,
건축 자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사업자 등록 내시고 나중에 자, 이 과정이 다 끝나서 수리가 돼가지고 등록증 나오면 그거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정정하면 되는 거죠. 업체 종목을 정정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뭐 어떤 방법이 됐든 사업자 등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과정을 보시면은 법인 설립 등기를 했죠. 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자를 등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법인 계좌 개설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법인 계좌죠, 법인 계좌. 자, 법인 설립 등기 할 때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 계좌에 있죠? 발기인 계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기인 계좌. 그리고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이 발기인 계좌에 있는 돈을 법인에 이체를 해야지 이제 법인이 이 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금은 무슨 자금이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하려고 하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이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아직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안 했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등록할 때까지. 왜요?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납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결론은 뭐냐? 건설 등록될 때까지 돈 쓰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해놓으면은 자, 납입 자본금 요건은 충족을 했고 이제 이게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진단자가 조건 충족했습니다. 적격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죠. 이건 뒤에 가서 기업진단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요 자금 이체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일정 시간 동안에 다른 할 일들이 또 있지요. 자, 돈은 쓰지 말고 일만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른 할 일은 이제 등록 기준인데 등록 기준 4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 위에서 돈 예치해 놓는 거는 자본금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요 3가지를 추가로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요거를 충족을 하면 됩니다. 자, 기술자부터 보시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려면은 기술자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자는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고용 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을 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 기술자 자격. 자, 건설업은 건설업에서 기술자로 인정해 주는 거 크게 뭐 예외가 없진 않지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요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경력 수첩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경력 수첩 소지자라고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자격, 이 사람의 기술자의 자격과 경력과 학력 등등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분은 주로 토목 분야에서 자격증도 토목, 대학도 어디 학교도 토목 관련 학과, 그리고 그 회사도 토목회사에서 근무했으니까 배점이 이렇게 돼서 토목 분야 중급입니다, 초급입니다, 고급입니다, 특급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줘요. 기술인협회에서. 그 산정을 해준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게 경력수첩이거든요. 이런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야와 등급, 분야는 토목, 건축, 광업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는 토목과 건축만 되는 거고 초급이 제일 낮은 단계니까 어찌됐든 등록만 돼 있으면은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또는 이게 5화인데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이거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 해서 요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은 경력수첩 가지고 있는 거고,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거고요. 자, 밑에 국가기술 자격법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건 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자, 이 위에 거는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초급은 경력수첩 보면 아는데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자격증이 한두 개입니까? 수천 개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법에서
해당 자격증을 열거를 해놨는데 그게 이 표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격증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기능사를 많이 뽑으시니까요. 굴착기 운전, 그 포크레인 있잖아요. 피복, 아크 용접, 특수 용접, 가스, 텅스텐 이거 전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 건설재료 신염, 전산 응용, 토목제도, 측량 이런 거 좀 흔하게 이제 제가 대응을 해보니까 좀 흔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콘크리트, 포장. 건축 목공, 거푸집, 정상 응용, 건축 제도 뭐 이런 기능사들 주로 기능사들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가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고용을 하실 때 급여 부담이 조금 그 다른 자격자들은 뭐 조금 더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더 주셔야 되니까 보통 기능사를 많이 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2명 이렇게 어떻게든 2명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아까 이런 건설기술자, 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등록되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고용하셔도 되고, 어쨌든 2명 이상을 고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격 요건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럼 반드시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고용을 하는 거는 4대 보험 가입하는 거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고용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죠. 뭐냐면은 이 건설 기술자는 이 회사에만 등록이 돼 있고 이 회사에만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다른데 이중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 고용 요건 중에서 다른데 겸직을 한다든지 이중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자, 이 보면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는 우리 회사가 이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기술자 만약에 기술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기술자 갑과 을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전화를 하시건 뭐 아니면 인터넷 접속을 하시건 이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람이 회사를 10군데 다녔으면 10군데 전부 다 이거를 이력 내역을 요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주거든요. 팩스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 회사 철근 콘크리트 등록하려는 여러분들 회사에는 당연히 취득만 돼 있고 상실은 안 돼 있겠죠. 지금 여기 고용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뭐 9개 이력이 더 있는데 그 전부 상실이 돼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어느 회사에 상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중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상실이 안 돼 있다라는 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만 확인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기술자로 고용할 때는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아 오세요 해가지고 다른 데 상실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이제 뭐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그거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나 사업자 능력이 있는데 숨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그래도 고지는 하셔야죠. 다른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는 말씀하셔야죠. 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기술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자금 보겠습니다. 자, 출자금 등록 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했는데 이거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걸 뭐냐면은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1억 5천만 원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공사를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건 사고가 무조건 내 자본금 1억 5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리라는 거는 그건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건설업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혼자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갖고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먼저 뭐 내가 이제 여기에 어떤 재단의 조합원이 되면은 먼저 내 하자가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나중에 내가 천천히 이 조합에다 돈을 갚을게요.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게 공제조합이에요. 우리나라 건설업 관련된 공제조합이 3개가 있거든요. 건설공제조합, 주로 종합건설업들이 출자하는 거. 반드시는 아니고 주로.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문건설업이면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계설비 공제조합 해가지고 뭐 기계설비 쪽이나 가스 쪽 이런 쪽에 출자하는 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하시면 되죠. 전문건설 공제조합. 가까운 지점에 관할 근처에 있는 지점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신용등급 기본 등급으로 하면은 53자 1자당 95만 392원 해서 약 5,037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치를 하면은 공제조합 그 지점 계좌에 대해 예치를 하면은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받아서 이 공제조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이거 그냥 단순합니다. 이 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돈은 이 보증서 받고 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건설업 등록하는 동안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건설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이 종료되면은 이 금액은 예치금이 이제 더 이상 예치금이 아니고 출자금으로 전환이 돼요. 출자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설업자가 됐으니까 이제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고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기반으로 각종의 보증서를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공제조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뭐 한 2년이 경과하면은 60%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리의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이게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까 융자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어려운 등록 기준은 아니죠.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인출이 안 되는 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등록 기준 자본금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 1억 5천인데 1억 5천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금액 1억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인출을 하면은 요건은 충족을 해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인출해버리니 이 돈은 못 찾잖아요, 이제.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1억만 남잖아요. 유동성 있는 자금은 1억. 이 1억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직원들 급여도 주시고, 원재료도 구입하시고, 공사, 뭐 현장에 그 밥도 사주시고, 이걸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운용자금이 1억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공제조합 출자까지 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본금은 은행에 1억 5천만 원 이상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쓰시면 안 돼요. 요 출자금은 가능하지만 그 나머지 돈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 보겠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요구하진 않지만 시설 중에서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 건설업을 하려면 뭐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어디 뭐 카페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무실이 있어야죠. 예,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본점 주소지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법인 등기를 하실 때 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 사무실을 찾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법인이 직접 소유 살 수도 있고요, 자가로. 뭐 보통의 경우는 임차를 하죠. 임차를 할 수 있죠.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로 확인시켜 주면 되고요.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로 내 사용권이 있습니다. 난 여기를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주면 되는데 건물 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죠. 왜냐면은 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진실한 임대인인지 그냥 막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이거를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권과 소유권을 확인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를 봐야 돼요. 자, 이 건축법상 주택,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동물, 식물 관련된 뭐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안 돼요. 아무리 저는 사무실도 근사하게 이 내부도 근사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뭐 전화도 다 설치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고 다 했어도 주택 이런 농축수 임산물 동식물 관련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본점으로 등록을 하고 이게 나중에 건설업 등록되는 사무실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6번 보실까요? 6번 보시면 책상 등 사무 설비와 통신 설비 당연히 일할 수 있도록 요즘에 뭐 그 책상 없이 일할 수 없고 컴퓨터 없이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팩스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 전화기 있어야 되고 뭐 전화기 뭐 휴대폰이면
뭐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업무용 전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면적 규정은 없는데 이렇게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독립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이건데, 같은 이제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자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갖고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등록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영업정지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독립성 요건은, 자, 단순히 파티션이 되어 있다, 칸마이가 되어 있다, 독립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타사업자가 있고, 이 안에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무실이 있는데, 요 칸막이는 바닥부터 천정까지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출입문이 여기 있어요. 이거 독립적인가요?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건설업 등록 사무실에 대표나 직원들, 기술자들이 들어가려면은 남의 사무실을 침범을 해야 돼요. 이거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동선이 겹쳐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요거는요, 반대로 건설업 사무실이 밖에 있고, 그럼 나는 여기 다른 사무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독립적으로 얘네 사무실 갈 일 없잖아.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내 공간을 침범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출입 동선이 겹치지 않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사무실은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적합한데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생각보다 의외로 이 1번 같은 사무실이 많이 있어요. 요거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독립적이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독립적이 되려면은 문을 여기다 달 게 아니고 이쪽에다 달면은 독립적이겠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 보고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 보고 하면 독립적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실이 근데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뭐 이게 독립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좀만 기다리세요. 며칠 만에 또 이렇게 파티션 해가지고 금방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막 이렇게 임의로 시공할 수 있는 데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임의로 시공할 수 없는 데면은 또 사무실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빼고요. 자본금. 자본금은요, 기업 진단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납입 자본금 1억 5천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 자본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실질 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돼야지 이 두 개를 가지고 기업 진단의 결과물이 저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가 아니고 저희와 같은 진단자한테,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기셔서 이건 외부 기관에서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돼요.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이 보고서에는 반드시 진단자가 적격이라고 기재를 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등록 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는데, 자, 진단은 제가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적격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그거를 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은 적격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보면은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설립할 때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발기인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설립 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설립될 때부터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사업자 등록하라고 그랬죠. 사업자 등록. 그리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자, 요 돈을 법인 계좌에 이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업 진단을 하려면은, 기업 진단이라는 건 재무 상태를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잖아요. 재무 상태라는 거는 일정 시점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 일정 시점이 기준일인데, 이 1유형 신설 법인은 설립 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일 시점에서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요거를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립 등기일에 1억 5천만 원 발기인 계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표님이 간혹 그래요. 나 이 법인 계좌 만들었으니까 그냥 바로 기업진단 해주세요. 이렇게 돈 옮겨놓고 한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내고 계좌 만드는데 뭐 한 3일 걸렸다라고 하면 3일째 되는 날 기업진단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진단을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진단을 하는 시점이 이 시점, 기준일은 이 시점이지만 진단일은 이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기간이 최소 20일이 경과돼야지만 진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적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 적격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날은요 21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일이 더 필요하죠. 21일째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어차피 자본금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말씀드린 기술자라든지 뭐 사무실은 이미 여기서부터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공제조합 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때 처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기업 진단을 받으면은 이제 서류가 다 4가지 자본금까지 다 등록 기준이 충족이 되니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의하실 점은 이때까지 돈을 빼면 안 된다. 제가 진짜 몇 번을 말씀드리네요. 돈을 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여기 설립 등기 1억 5천만 원 누구 계좌에 있죠? 이건 발기인 계좌에 있죠? 발기인 계좌. 그리고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체를 해서 돈을 진단 받을 때까지 법인 계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체를 아직 안 했으니까 발기인 계좌에 있고 여기는 지금 돈을 이체했으니까 법인 계좌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기간 동안 하루라도 1억 5천만 원 이 연속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부적격이 나는 거예요. 진단 보고서에 적격이라고 제가 표시를 못 해드려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 쓰시면 안 돼요.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단 예외는 아까 공제조합 출자는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돈 쓰시면 안 된다. 요것만 잘 준비하시면은 제가 이러한 어렵지 않은 서류들을 요청을 드릴 거고 그 서류만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기업진단 결과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적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보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1유형의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2유형을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은요. 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이 설립할 때 1,000만 원으로 했어요. 1,000만 원. 발기인이 돈이 아직 없어갖고 1,000만 원을 일단 설립은 했어요. 등기. 그럼 아까 기준일이 설립 등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설립 등기일 현재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미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단을 할 수도 없고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없죠. 그럼 뭐를 해야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계좌를 개설하고 1,0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법인의 납입 자본금은 1억 4천만 원 이상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돈을 자 이때는 발기인이지만 이미 이제 법인 설립됐으니까 이 사람이 주주가 됐잖아요. 주주가 한 명이면 혼자서 아니면 여러 명이면 합해서 1억 자기 비율대로 1억 4천만 원 이상을 회사에다가 또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는 1억 4천만 원 이상의 돈이 예금이 보유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잔액증명서 발급해서 각종 서류와 함께 법무사한테 주면은 증자등기, 이게 증자등기거든요. 정정에 의해서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회사에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됐고 이 시점에서 법인이 유상 증자를 해서 변경 등기가 됐잖아요. 증자등기 말씀드리는 거죠. 변경 등기가 되면 예금도 이때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20일이 경과돼야지 적격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업 진단 기준일이 최초 설립 등기일이었는데 이 경우에 이 유형은 이때 미달을 했으니까 증자를 통해서 보완을 시켜놓고 진단 기준일이 이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일이 이날이니까 이날부터 21일째 되는 날 기업 진단을 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돈 뺏어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아까와 인류형과 다르게 돈이 어디다 들어와 있죠? 발기인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돈을 이미 다 넣었으니까. 이 법인 계좌만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요 조건만 충족하시면 적격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유형은 이거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왜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하면 되는데, 이상으로.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처음에 자본금 이제 그 돈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저 보면은 돈 빌려서 하시는 분들, 처음에 1,000만 원짜리 만들고 나중에 1억 4천만 원 이거를 이제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래갖고 이 유형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다시 1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1유형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발기인 계좌, 법인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했는데, 실수로 돈을 만약에 쓰셨다. 그럼 어떡하죠? 이 회사 버리고 새로 만드나요? 아, 그러진 않죠. 만약에 이때 만약에 10,000원을 인출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평잔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100만 원 정도를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돈을 더 넣고. 그러면 진단기준일에 설립등기일에서 유상증자를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20일을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1유형에서 실패했을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단기준일을 바꾸고 2유형으로 다시 20일을 기다려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19일째 되는 날 또 10,000원 또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증자 100만 원 하고 다시 1억 5천만 원 채워놓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발 돈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나서 가는데 또 그래요? 그럼 또 100만 원 증자하고 또 20일 기다렸다가 합니까? 그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90일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설법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기존 법인, 겸업사업자가 등록하는 유형으로 가서 그 제 동영상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서 교재 한 권 더 구매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진단 적격 요건 확인했고요. 이제 등록기준 전부 충족했습니다. 등록기준 전부 충족했으니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등록신청을 해야겠죠. 자, 등록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제가 블록에다가 등록신청서 작성 예시를 달아놨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서식들을 제가 블록에 써놨거든요. 기재를 해놨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관할 건설과라든지 관할 지자체 건설업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하셔갖고 저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제출합니까? 하면은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근데 이제 그게 전국 지자체마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경험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서류. 첫 번째, 건설업 등록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당연한 거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제출하세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니까요.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4본 제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요거는 자본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진단 결과물. 자본금, 등록기준, 첫 번째 등록기준이죠. 그 다음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록기준 두 번째. 자, 대표자 임원명단, 요건 결격사유 확인용.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요거는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 세 번째. 다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시설 장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없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무실, 요거는 시설 장비 중에서 장비는 없고, 이제 사무실
사무실에 입증하는 서류, 등록기준 네 번째.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시면은, 대표자 본인이 가시면은 그냥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고, 직원 보낼 거면은 위임장 작성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은 접수가 되죠. 그럼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하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없음을 조회가 되면은 현장 실사를 나오시죠, 공무원분이. 그래서 아까 사무실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실제 고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처리하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수리해 주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건설업자가 되면은 주어지는 권리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업무 내용과 관련돼서 시공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전부 의무입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각종의 의무 사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스로 등록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물론 이제 컨설팅 비용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그 건설업자로서 건설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등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나중에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더 그 어떤 그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등록을 직접 해보라고 권하는 거거든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서 한번 작성해 보죠. 건설업 등록 신청서. 자, 주식회사 한국건설을 예로 들었고요. 대표 홍길동. 주소, 이 사업장 소재지죠. 이게 등록 사무실이에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쓰라고 했으니까 기재하시고요. 국적은 대한민국.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외국 법인도 등록, 우리나라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 나가서 하는데. 일본이면 일본국, 뭐 영국이면 영국, 이렇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업종은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는데 주력 분야 반드시 하나 이상 쓰라고 했는데 하나니까 그냥 뭐 선택 고민할 필요 없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쓰는 거고. 자, 이미 등록한 거 없죠. 신설법인이니까 이런 것들 기재할 필요 없고. 공제조합 출자는 기본자 수 53자 우리가 출자 예치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날짜 쓰시고, 주식회사 한국건설의 대표자 홍길동 님이 도장 찍고 신청서 작성한 거죠. 여기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더 쓰시고요. 자, 이게 등록 신청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대표자 임원 명단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이 회사는 사내이사, 감사 한 명씩 있다. 홍길동 일찜에 요 주민번호 쓰시고, 요거를 등록 기준지, 요거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관할마다 기본증명서에 보면 나와 있고, 옛날 본적지예요. 이거를 제출하려는 데도 있고, 제출하지 말라는 데도 있는데, 제출하지 말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지 나중에 결격사유 확인할 때 행안부에서 조회를 했을 때 이게 뭐 빠꾸당해갖고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라 얘기죠. 그 다음에 건설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해서 기술자 2명 이상 자격 갖춘 사람 고용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홍길동이 대표님이 기술자시네요. 그 다음에 이철수라는 기술자를 1명 더 고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분은 건축 초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요? 건설 기술이 그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 추적 가지고 계시네요. 이분은 건축 목공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되고, 뭐 이분은 전부 주력 분야 당연히 철콘이니까 철콘에 등록되시는 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술자 2명, 뭐 2명만 하면 3명 해도 되죠. 4명 해도 되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보통 2명으로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 해당 없다라고 했죠. 그냥 해당 없으면 이렇게 해서 기재하시면 되죠. 사무실, 그러니까 아까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사진까지 찍어서 여기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건설업 외에 다른 종합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뭐 대표적인 게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은 여기다 뭐 그때 신설법이니까 보통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업종 추가할 때 있으면은 보유업종 뭐 전기공사업 이렇게 쭉 쓰라는 거죠. 이거 왜 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업종도 등록을 요하는 업종이면 이 업종들도 등록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전기공사업이 1억 5천이고 철근 콘크리트업이 1억 5천인데 1억 5천만 가지고 전기공사업을 먼저 등록하고 철근 콘크리트도 등록을 같이 써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3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등록 사업이 있으면은 이 등록 기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해당 없겠지만 이제 뭐 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시고 업을 하시다 보면은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고 건설업 내에서 업종 추가할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을 또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는 등록 그 어떤 기준을 다 이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대표님 본인 가시면 위임장 필요 없고 직원 가시면 위임장 작성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신청서와 제출 서류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뭐 하는 지금 1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1시간 가지고서 내가 과연 이거를 전부 이해하고 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말로 설명하는 게 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자, 뭐 혹시라도 제 교재 구매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진단은 뭐 제 책 교재 전자책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0% 할인해 드리니까 요 구매 영수증 나중에 기업진단 할 때 첨부하시면은 할인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신설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